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7회차 실무풀이입니다. 자, 우선은 회사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현대테크입니다. 회사 코드는 2177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실무수행 1번은 재무회계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원천징수 들어와 있고요. 지금 3월 30일 지급을 했고 지급 총액은 100만 원. 자, 세율은 3%,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33,000원이고요. 이 소득세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6만 7천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볼게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강사료 지급,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고요.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것. 자, 생산부니까 제조 쪽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2번 강사료 지급액 중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이체한 내역입니다. 자,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1번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2번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과 1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회계 모듈에 1번 점표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3월 30일 자, 차변의 교육 훈련비 제조 500번대 1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세금은 수금이죠. 자, 세금은 33,000원. 자, 이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하나은행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96만 7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2025년 3월 30일 지급했고요. 최민재입니다. 상호는 필요 없죠. 성명에다가 최민재. 자, 사업장은 주소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최민재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100만 원. 자, 그 다음 구분을 보시면 가산세 제외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21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21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3만 원 초과했을 때 적격증빙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자, 최민재는 개인이다 보니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하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500번대 적용은 생략하셔도 무방해요. 자, 1번 탭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해주세요. 자, 그럼 21번 100만 원 반영이 되었고 제외 대상 쪽으로 10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자, 차량 구입 시 채권을 구입했대요. 자, 우리 차 구입할 때 채권을 같이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국가에서 무조건 구입해라 라고 정해진 부분입니다. 자, 다음 우리 125만 원으로 채권을 매입을 했고요.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고 자료 설명 볼게요. 자,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액은 105만 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구입을 했고요. 보통예금으로 돈이 빠져나갔죠. 125만 원. 자,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105만 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105만 원으로 분개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20만 원 더 주고 구입했죠. 자, 20만 원을 더 지급을 한 이유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채권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두 개 차이를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만큼 넣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자,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만큼 105만원. 나머지 20만원은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로 넣어주셔야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빠졌죠. 그리고 거래처 국민은행 걸어줍니다. 자, 3번 어음 관련 거래입니다. 자, 제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하여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6월 25일에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대요.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가 싸게 처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할인료 45만원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고요. 할인율은 6% 매각 거래로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원래는 9월 25일, 그죠? 2025년도로 봐주세요. 자, 9월 25일이 만기일이고요. 5월 25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까지 잘 기다렸다가 현금 3천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6월 25일에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만기일 이전에 제가 싸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만큼 은행에서 할인료라는 이자 성격의 돈을 뗍니다. 그 돈이 45만 원인 거고요. 회계 처리하실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6월 25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부터 적어볼게요. 보통예금 하나은행으로 걸어주시고요. 하나은행. 자, 그리고 돈 받은 거 2,955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 쪽에는 매출채권, 즉 받으러움을 처분하고 손해봤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45만 원. 대변에는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 자산 감소해야 되고요.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거래처는 드림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받으러움 클릭하신 다음에 F3번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에 받으러움 관리가 떠요. 어음 상태는 할인 맞죠? 어음 번호는 F2. 자, 그럼 드림산업에 3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뜰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할인 기간 F2 해주셔서 하나은행. 자, 그 다음에 지점 뜰 거고요. 할인율은 6%였죠. 할인율까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하단의 내역들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지워지고요. 그리고 받을 어음을 삭제를 한다거나 혹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단의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삭제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실무수익 2번. 자, 2번은 부가세예요. 자,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자료 설명 볼게요. 대진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고요. 그 다음에 2번 발급 후에 자, 전액 현대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죠?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자,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야겠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 2월 20일이죠. 금액은 2,75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시면 2월 20일 동일하고요. 2,750. 2월 20일. 자, 11번 과세. 조립 기계고요. 자, 수량 단가 넣어줄게요. 거래처. 대진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비워두셔야 되죠. 저희가 직접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로 걸게요. F2 해주시고 자, 현대카드입니다. 그죠? 현대카드.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자, 그럼 외상 매출금에 현대카드가 거래처 걸렸죠. 자, 그래서 거래처 이렇게 카드사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가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겠습니다. 메모박스 클릭, 전자발행 클릭,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하시고 아카데미 눌러주시고요. 로그인 들어갑니다. 미전송 클릭, 매출 조회. 자, 그럼 이렇게 발행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가 뜨죠. 노란색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발행하고 전송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에요. 6월 5일 날 저희가 지금 젊은 산업에 발행을 했고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공급 단가를 430만 원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지만 자, 실수로 400만 원으로 발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착오로 인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실수일 때, 착오일 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6월 5일 당초 날짜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수행과제는 발급,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6월 5일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발급 잘못한 거 뜨죠. 자, 네모박스 클릭,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자, 참고사항 보시면은 착오 때문에 작성해야 된다. 당초 날짜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착오 항목들. 자, 우리는 공급가액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으로 선택, 확인. 자, 그러면 날짜가 고정되어 있죠. 그죠? 당초 날짜로 적어줘야 된다. 고정되어 있고요. 자, 수량. 그 다음에 단가를 바꿔주셔야 되네요. 430이래요. 그죠? 430. 자, 그럼 4,300으로 수정이 되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 발급받은 거는 일단은 음수 처리해서 0원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발급해야 되는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정이 2개가 뜰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도 발행 들어가 주시고요. 기간 설정해 주시고 자, 2장 자, 체크를 합니다. 2장은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클릭하셔도 둘 다 체크가 될 거예요. 자, 전자 발행에서 발행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들어갑니다. 로그인 클릭, 미전송하고 매출 조회. 자, 그 다음에 발행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발행은 하나하나씩 각각 해주셔야 돼요. 자, 발행했고요. 조회, 전송 성공으로 뜨죠. 자,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3번. 자, 3번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입니다. 자, 본 문제에 한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료 1번은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공급 내역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대형 선풍기 매입 자료래요. 자, 지금 대형 선풍기가 있죠. 자, 부가세가 200인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부분이래요. 자, 그래서 과세 쪽에 사용한 부분이면은 부가세 공제 가능할 거고요. 자, 면세 쪽에 사용한 부분이면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겠죠. 저희는 공제 불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때 과세 쪽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면세 쪽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실 거예요. 자, 합계가 6억 원이죠. 그럼 6억 원 중에서 6억 원 중에 1억 3,500만 원만큼은 면세 쪽에 들어갔죠. 자, 그럼 두 개를 나눠보시면 돼요. 1억 3,500 나누기 6억을 했을 때, 자, 면세는 2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200만 원 곱하기 22.5%를 해주시면, 자, 200만 원 곱하기 22.5%.
4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만 원만큼 면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보고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불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155만 원만큼은 과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보고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고 회계 처리까지 다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수행과제 볼게요.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51번 과세 미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8월 7일 51번 과세 대형 선풍기 2천만 원에 200. 자, F2 눌러주시고 장수산업. 자, 전자 1번 체크. 분계는 외상이죠. 그러면 3번 혼합. 자, 차변에 비품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 미지급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으로 200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입니다. 그죠? 매입세액 200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과세 쪽에 사용한 부분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면세 쪽에 사용한 부분 45만 원이었나요? 45만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45만 원은 빼주셔야 되고요. 이 빼는 작업은요. 지금 8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2기 예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9월 30일에 부가세 대급금을 45만 원 차감시키는 작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45만 원은 비품을 구입하면서 저희가 지급한 세금이죠. 그죠? 세금 명목으로 같이 지급했죠? 그래서 비품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입력을 하실 때에는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9월 30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면세 사용만큼을 차감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또 따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2번 볼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안분 작성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또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고요. 자, 예정은 안분하셔야 되죠. 7월부터 9월까지. 정사는 확정때 하는 겁니다. F2 눌러주시고 저희는 공급가액 기준 1번.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 선풍기 2천에 부가세 200.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은 6억 원이었죠.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요. 시험지로 보시고 입력하셔야 돼요. 6억 원 중에 면세는 1억 3,500. 그러면 45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45만 원만큼은 면세 쪽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참고로 하단에는 계산 공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면세 비율만큼 공제를 하지 않겠다. 불공제는 45만 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45만 원 들어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45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차변에 비품, 그죠? 비품 매입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차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45만 원. 자, 4번 부동산 임대와 관련이 있고요. 자,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1번은 임대차 계약 내역이고요. 1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25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재계약을 했대요. 그 다음에 3번 12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12월 31일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가 들어왔대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임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주 임대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계. 자, 1번.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자, 12월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월세 계약서가 있고요. 지금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월세는 180 부가세 별도.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보시면 2023년 12월 1일로부터 24개월로 하겠대요. 우리 아까 설명에 2025년 11월 30일에 만료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가입 명세서에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계약을 했대요. 자, 재계약 부분 12월 1일부터 24개월. 자, 그러면 2027년도 11월 30일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보증금은 그대로 1억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 증가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고요. 월드물산에다가 12월 임대료 220. 자, 220입니다. 외상미수금도 220이고요. 자, 이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다. 그리고 국민은행. 자,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입력부터 할게요. 12월 31일. 자, 우리가 발급했죠? 11번 가세 12월 임대료고요. 200에 20. 자, 월드물산. 전자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대변에 임대료 수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예금 분계하실 때 주의하실 점. 제가 220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돼요. 국민은행이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나중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고가 얼마인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거래처 바꾸는 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간주임대료는 3.5%, 이자율은 3.5%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종료를 시키고 임대공급 가입 명세서 들어갈게요. 자, 기간은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불러와 주시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2025년도 이자율이 3.1%고요. 시험에서는 3.1%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3.5%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단의 이자율을 임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험에서는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입력할게요. 자, 25년 11월 30일,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는 또 계약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서 해당하는 내용들 적어주셔야 되고 월드물산 거래처 불러와 주시고요. 자, 1층에 103호입니다. 동은 없고요. 면적은 95. 용도는 사무실. 자, 임대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이 1억 원, 월세는 180이었죠. 관리비가 있다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비워둘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드물산 또 불러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층. 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면적, 사무실, 임대기간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 1억 원 동일했고요. 월세는 200으로 증가했죠.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면은 보증금 이자가 뜰 겁니다. 얘가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우리 보증금 1억 원에 곱하기 이자율 3.5%,
곱해주시고 여기에다가 365일 중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날짜, 일자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이죠? 92일인가요? 네, 92일만큼 곱해서 나온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증금 이자가 간주 임대료고요. 자,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보증금 이자도 임대료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만큼을 세금 매기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행과제 3번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봤었던 보증금 이자 있죠. 이 이자만큼을 일단은 기록을 하셨다가 일반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시고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증빙은 따로 없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 무증빙이다 건별 넣어주시고,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은 우리가 아까 기록했었던 금액을 넣어주시는데, 건별은요 엔터를 치시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88219 거래처는 생략 가능하시고 분계는 혼합.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지워주시면 돼요. 저희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분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죠. 그러면 부가세도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임대인이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한다든지 보통 예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은 임대료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하시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자,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와 주시고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건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기타 쪽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10%를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 매출세액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전자신고 전자고지에다가 10,0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로 신고했다 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빼주겠다. 자, 10,000원까지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관련된 내용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회사 등록 조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찾아볼 거고요. F10번을 눌러서 좀 빠르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국법인이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추가사항 클릭 내국 중소기업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강동세무서다. 자, 강동 적혀있죠? 맞고요. 3번 이메일 주소. 자, 추가사항에 이메일 주소. 자, 맞는지 체크.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은 4월 2일이다. 4월 1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주시고요. 일기예정. 일기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대진산업에 전자발급된 공급가액.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러와 볼게요. 1월부터 3월. 발급 부분. 자, 대진산업. 자, 대진산업. 공급가액 물었죠? 2,500. 자, 13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합계. 자, 전자 그리고 부가세 합계 103-957-726. 자, 그 다음에 14번 매입 매출 전표 조회를 하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그 다음에 6월 5일
수정 세금 계산서의 코드. 자, 수정 눌러주시고 코드는 1번 기재사항 착오 정정. 자, 15번 매입세액 불공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기 자, 여기에서 2기 예정이네요. 7월부터 9월까지 안분 계산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안분의 7월부터 9월까지. 자, 저희가 계산했던 금액이죠. 45만 원. 45만 원. 자, 16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해 주시고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월세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안내가 뜨는데요. 저희가 3.5%로 이자율을 적용을 했죠. 근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고시하는 2025년 이자율은 3.1%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월세액을 물었죠. 그럼 월세 등 560,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월세로 받은 금액은 560이죠. 17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요.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부가율은 몇 %인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래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부가율은 위에 있습니다. 47.99%. 자, 부가율은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얼마만큼 납부를 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부가율이 높으면 납부하는 세금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고요. 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럼 날짜를 바꿔볼게요. 자, 일단 1번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하겠죠. 그죠? 매출 쪽에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 얘들이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에도 고정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필요하겠죠. 3번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 자, 위에 과표를 클릭하시면 계산서 발급 혹은 계산서 수취한 금액, 면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셔야겠죠. 자, 4번 신용카드 수령 금액 합계표. 자, 지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금액이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우리가 수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9번 2기 확정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기타 4번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10월부터 12월까지 바꿔주시고요. 자, 4번 기타에 세액을 물었죠. 금액을 물었네요. 금액. 자, 그러면 이 금액 저희가 간주임대료 입력했던 부분이고요. 입력할게요. 882191. 자, 20번. 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고요.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18번 세액은 얼마인가? 자, 저희가 10,000원 입력했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자, 이제 실무수행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문제죠. 자, 수동결산,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이고요.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합니다. 월할 계산으로 하시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할 것. 자, 지금 하나은행이고요. 만기일자가 좀 수정을 해주셔야겠다. 그죠? 만기일자를 2026년도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일도 마찬가지 2026년 9월 1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지급일이 202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자 수익을 받은 적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증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 수익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년도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치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계산식은 3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은 6%, 여기에다가 저희는 9, 10, 11, 12, 4개월만큼 2025년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천만 원 곱하기 6%, 그 다음에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거고, 저희는 4개월이죠. 그래서 60만 원만큼 들어오더라 라고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자, 차변의 미수수익, 수익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고요. 자산입니다. 대변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대변의 수익 증가 60. 자, 다음 자동 결산 볼게요. 자, 단기 법인세 등 1,8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자,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선납세금을 먼저 첫 번째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납세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돼요. 12월로 검색. 자, 차액 뜨죠? 이 에러는요, 결산 분계 마무리하기 전까지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선납세금. 자, 있네요. 금액 730만 8천 원. 자, 더블 클릭하시면 분계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전표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자동 결산이긴 하지만 수동으로 직접 분계를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정답이거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전부 다 수동으로 하겠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법인세 등 1,800. 자, 대변에는 선납세금을 정리를 합니다. 자산 감소 730만 8천 원. 자,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를 하실 거죠. 지금 현재는 미지급 세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접 분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납세금 정리는 일반 존표에 직접을 하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은 자동 결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 자, 그래서 법인세 등 선납세금만큼 730만 8천 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한 줄 분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나머지 미지급 세금 금액 있죠? 이 금액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자, 이 금액만큼은 자동 결산에다가 직접 넣어주겠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동 결산까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자변에 법인세 등, 자, 선납세금 금액만큼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선납세금은 이제 자산 감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뜰 거고요. 저희는 1년치를 불러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주시면 법인세 등이 있죠. 자, 우리가 정리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고, 자, 두 번째로는 법인세 계상 쪽에다가 미지급 세금 금액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미지급 세금 2번 법인세 계상에다가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9번 법인세 등 1,800만 원이 뜨죠. 그래서 1,800만 원이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저는 2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전표 추가할게요. 자, 2번은 기말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원재료는 장부상 2160, 실사도 2160, 두 개 동일하죠. 그럼 실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제품은 장부상 2억이 남아있대요. 근데 실제로 창고에 가보니 1억 6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4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그 부족한 차이는 위탁 판매 제품이고요.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우리 위탁품일 경우 언제 판매된 걸로 봐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보관 중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 창고에 있는 4천만 원까지 위탁자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장부상 금액인 2억 원을 기말 재고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에 클릭해 주시고 2160.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조금 더 내려오시면 있어요. 여기에다가 2억 원. 자, 수탁자 창고에 있는 제품까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차변, 대변 분계가 될 거예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왔더니 결차, 결대 다 들어와 있죠. 결산 분계에서 자동으로 분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단기는 26년 3월 20일, 전기는 25년 3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분계를 다 했기 때문에 새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처분 예정일을 다시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일반 전표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 차변, 대변, 이익잉여금 관련된 분계가 또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답안 찾아볼게요. 21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11번 제외 대상은 얼마인가? 자, 1번 클릭해 주시고 제외. 자, 505만 원이네요. 그죠? 505만 원. 자, 22번 1월계표 조회를 해주시고 3월에 발생한 재조경비는 얼마인가? 자, 1월계표. 자, 3월 달이죠? 저는 월계표로 들어갈게요. 재조경비는 밑에 있고요. 자, 전체 금액 보시면 되겠죠? 합계. 자, 791만 9천 원. 23번 6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자, 6월로 바꿔주시고 영업의 비용 쭉 내려가시면 45만 원이 있습니다. 45만 원. 자, 그 다음 24번 6월 말 젊은 산업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으로 이제는 들어가셔야 돼요. (6월) 말로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에 젊은 산업. 자, 잔액을 물었죠? 6,490. 25번 거래처 원장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6월 말이고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는 것. 계정 과목을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시고요. 거래처는 다 불러와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불러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국민은행. 자, 127-428-288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98001 하나은행 잔액 맞는지 체크.
네, 잔액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98003. 잔액, 맞네요. 7,500. 그 다음에 98004.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은 잔액이 없대요. 그제? 거래 내역 자체가 없대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합계 잔액 시선표에 4월 말 차량 운반구 잔액은 얼마인가? 자, 합계 잔액 시선표 4월 말 차량 운반구. 자, 차변 보시면 되겠죠? (27번) 자, 6월이고요. 바드러움 잔액. 바드러움의 잔액 4천만 원입니다. 자, 참고로 장부 금액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드러움 4천만 원에 대손충당금 70만 원 빠지고요. 나머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자산 쪽에서도 건물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그래서 건물 금액 잔액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나온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8월 말에 미지급금 잔액, 8월 말에 미지급금 부채 쪽에 있겠죠. 미지급금 자, 잔액 187-542-000. 자, 그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 그대로 조회해 주시고 9월 말 비품의 잔액. 자, 유형자산 쪽에 비품 있죠. 자, 2,045만 원. (30번) 손익계산서 조회를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고요. 12월 말에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그럼 판매관리비 체크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 금액 동일하네요. 자, 여비교통비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동일하죠.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 89만 원. 보험료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조회해 주시고요. 임대료 수입. 자, 임대료 수입. 자, 2,180. 자, 그 다음에 12월 말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쪽에. 자, 이자 수익 262만 원. 자, 그 다음에 33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고요. 자, 3월이네요. 3월 말에 예수금 잔액. 예수금은 부채 쪽에 있죠. 자, 예수금 50373. 자, 그 다음에 12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 전체 금액을 물었죠? 2억 2160. 자, 그 다음에 12월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있죠. 자, 229608146.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5번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계를 실수 없이 다 하셔야 이 금액이 딱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들어와 주시고 불러오지 말고 아니요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내가 실수한 부분들 다시 새로 반영이 되고 이익잉여금 금액이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부가세와 재무회계 관련된 실무풀이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 관련된 실무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